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LA 총영사관에서는 모의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우편 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확대는 내년 선거 때도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안을 LA 총영사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인구가 밀집된 남가주의 경우에는 업무 폭주에 따른 해결책이 선행되어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A 경찰국이나 소방국 같은 공공안전기관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반 성인들의 접종률 72%에 비해 매우 낮은 소방국은 51%, 경찰국은 52%에 불과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성김 북핵 수석대표에 이어서 미 국무부도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4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BTS 노래 중 최장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입니다. 오늘 LA 총영사관에서는 모의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우편 투표제 도입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이 투표소 확대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이나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방역을 위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봉투에 넣어 봉인된 투표함에 넣습니다. 내년 2월 말 실시될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오늘 모의 선거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70여 개 공간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개정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당장 이번에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라든지 투표소를 늘리는 문제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오늘 모의 선거는 실제 재외선거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는 사전 등록을 마친 40여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해 전반적인 선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국 정치에 뭔가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절차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시기를 몰라서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여간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우편 투표 도입을 포함한 재외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내년 대선에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LA 총영사관은 공관과 추가로 2곳의 투표소를 운영하는 현행 선거법에 맞춰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석기 의원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12군데 이상 추가로 설치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 LA 공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LA 총영사관은 오는 9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10월 국외부재자 등록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 LA 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예약제로 접수를 받는 것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 LA 총영사관은 자가격리 면제를 담당하는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 다양한 신청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우선 모든 접수를 예약제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달리 이메일로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은 힘들 거라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입니다. 관할하는 한인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 한꺼번에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수천 통, 만 통씩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감당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율한 형태로 저희가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멀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주 내에 이 자가격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성김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최근 김정은 북한 총비서 메시지에 대해선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한 데 이어 성김 대표도 긍정적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모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wish to restore the structure where inter-Korean and US-DPRK relations reinforce each other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Japan-US-Korea trilateral cooperation is of capital importan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한미일 3국이 모여서 대북 정책 관련된 입장을 조율하고 북한과의 대화 직전에 뭔가 준비 태세를 좀 갖추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성김 대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은 언급하지 않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데 이어 내일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성김 북핵 수석대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외교에 열려 있다고 거듭 언급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네, 계속 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반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에 비해 소방국이나 경찰국의 접종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과 소방국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51%, 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반 성인들의 접종률은 72%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낮은 접종률은 공중보건의 취약성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인원 제한 없는 대형 행사들도 잇따라 예고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재개방으로 가수들의 오프라인 공연과 음악 축제가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록밴드 푸 파이터스가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관광객이 입장하는 공연이 열린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관객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인증을 받고 입장한 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없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팬데믹 탓에 비대면으로 개최되거나 연기됐던 유명 음악 축제들도 오프라인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 아이하트 라디오는 오는 9월 라스베가스에서 대형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인근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음악 축제인 코첼라도 내년 4월로 예정된 일정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또 R&B 스타 존 레전드는 9월부터, 빌리 아일리시와 저스틴 비버도 내년 2월부터 투어에 나설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따른 낙폭이 너무 컸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로 급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과도해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6% 급등했고 S&P 500 지수도 1.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금리를 일찍 올린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과대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3% 넘게 폭락했고 S&P 500 지수는 1.9% 하락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의 롤러코스터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전면 폐쇄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까지 색출하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가상화폐 채굴장 영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 전원을 끄고 장비를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정부는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폐쇄하고 오는 2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스촨은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어 두 번째로 채굴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앞서 네이멍구 자치구를 시작으로 칭하이성과 신장, 윈난성이 채굴장 폐쇄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 채굴장의 90%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색출에도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형은행과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 기관을 불러 가상화폐와 관련된 계좌 제공과 청산, 결제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各机构要全面排查识别虚拟货币交易所及场外交易商资金账户，及时切断交易资金支付链路。 중국은 지난 2017년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채굴업까지는 막지 않았고 음성적인 가상화폐 거래도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체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달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공중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방산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비행하는 드론을 레이저 시스템이 조준하자 드론에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공중에서 폭발해 바다로 추락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공중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유튜브에는 소형 비행기에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해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드론 격추용 레이저 시스템은 10kW의 레이저 빔을 발사해 목표물을 격추시킵니다. 이 실험은 900m 높이에서 1km 거리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스라엘 측은 실전에 배치되면 20km 거리까지 격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למעשה אנחנו פעם ראשונה מצליחים לייצר יכולת כזאת במדינת ישראל ואולי בעולם כולו. 레이저는 대공포나 요격 미사일에 비해 신속하게 이동하는 소형 드론 같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데다 유지 비용이 저렴해 미래의 중요한 무기 체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성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방산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 최대 10,000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무관중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도쿄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의 중앙식당.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체 식당 수용 인원은 4,3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선수를 진찰하기 위한 진료소와 음압실 10곳도 설치됐습니다. 선수촌 내에서의 활동은 크게 제한됩니다. 선수들은 매일 숙소나 자국 선수단 사무실에서 타액을 채취해 제출해야 하고
공용 공간에서의 음주는 전면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관중을 경기장 정원의 절반,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시키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공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최 측과 후원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20,000명까지 검토했던 개막식 입장 인원은 10,000명 기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大会関係者は観客ではないという観点からその1万人というものと別途考えるとその方針だけは変わっておりません。 아사히 신문의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림픽을 하더라도 관중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선수들의 동선 파악을 구두 진술에만 의존할 것으로 전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올림픽 기간 중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경우 무관중도 불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PGA US 오픈에 출전했던 임성재, 김시우 선수. 10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올림픽 출전권은 확보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임성재 선수와 김시우 선수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US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각각 26위와 49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는 이날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상위 6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올림픽도 다가오고 또 이제 시즌 또 이제 맞빠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또 뭐 제가 부족한 점 연습 많이 해서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좋은 대회들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올림픽도 이제 있고 그래서 컨디션 관리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별로 2명이 나갈 수 있고 세계 랭킹 15위 내에서 국가별 최다 4명이 참가합니다. 두 선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훈련에 전념해 올림픽에서 우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US 오픈에서 임성재가 공동 35위와 김시우는 공동 40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4대 메이저 중에 또 한 시합이고 그리고 또 어제까지 또 좋은 성적 냈지만 오늘 좀 아쉽게 좀 플레이가 잘 안 돼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만족스러워요. 괜찮게 플레이했던 것 같은데 둘째 날 조금 많이 무너지면서 조금 선두권이랑 너무 멀어졌던 게 조금 플레이하기 좀 더 버거웠던 것 같아요. 한인들은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며 올림픽에서 우승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분들 친다는 거 너무 정말 영광스럽고요,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잘 해서 조만간 우승자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US 오픈 여기서 처음 열리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열리니까 같이 이제 파더스데이고 해서 같이 가족들이 같이 경기 구경하러 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게 된 임성재나 김시우 중 한 명이 출전을 포기하면 한국 선수 가운데 차순위에서 도쿄올림픽 선수권이 넘어갑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다시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승객들로 북적이던 중국 선전 바오안 공항. 공항 내 식당 종업원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았고 항공기 700여 편의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영국은 성인의 82%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는데도 사흘 연속 10,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해 독일은 자국민과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프랑스는 백신 접종에다 음성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이 아닌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s ist tatsächlich keine Frage, ob Delta die führende wird, sondern nur wan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델타 변이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여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신규 확진자의 10% 수준이지만 8월 중순이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 모든 방역 조치를 풀었던 이스라엘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선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르동에선 야간 통금 해제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불법 파티가 열려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1명과 경찰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영국과 이스라엘 백신 접종률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3배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인도발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에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가 나서 경고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접종률이 영국과 비슷한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난 3월 대유행 이후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최근 한 달을 보면 상승세의 영국과 확실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확진자도 대부분 델타 변이 감염자인데 영국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차이점을 외부 유입 여행에서 찾았습니다. 델타 변이 확진자 중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 알파 변이의 경우보다 2.6배 높았고 전파력도 더 센 걸로 봤습니다. 따라서 국외 여행이 델타 변이 감염 위험성을 적어도 3배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Travel as normal was never going to be the case, bearing in mind the rise of particular variants, most notably the Delta variant. 감염자는 늘고 있지만 증세가 심해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효과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번 맞으면 중증을 92% 감소시킵니다. 국내 변이 중 델타 변이 점유율은 7.8%지만 80여 개국으로 확산한 점을 생각하면 비중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각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서둘러 접종을 완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팬데믹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